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의 사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엊그저께 수업을 했고, 3일 후가 되면, 3일 후가 되면, 오늘 금요일이구나. 3일 후가 되면 추석입니다. 추석. 올 추석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휴는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수학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알림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하게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간단한 거는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 동안만큼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 추석은 좋은 일이 많은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세상에 암만 이렇게 힘들어도 내 자신만이라도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죠, 갑진날이죠. 제가 수업을 한 날, 그날이 을사의 을류의 갑진날입니다. 이게 갑진 백호라고 하나요? 그런 날인데, 천간지지가 동일해서 나쁘진 않는데, 아주 이런 계통의 아주 특별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조금 씁쓸하다고 하기보다,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을사의 을류의 갑진이면 이제 제 구성학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나 제 이론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데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내가 연락을 받은 시간이 오늘인데 7.3에 5 대충으로 해가지고 사회축으로 딱 때려 맞아서 정확하게 정말 5 대충 구성이 참 묘미 있어요. 5 대충 7.3에 5 대충일 때 연락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날이기 때문에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은 뭐라 그러냐면 축도, 그러니까 동물로 환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습니다. 좋은 동물로 환생이 되셔서 좋은 분한테서 다시 한번 좋은 삶을 사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는 참 좋으신 분이고 제가 많은 걸 배워준 분입니다. 제가 올 내년에 제가 이제 사실 상가집은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무신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신날입니다. 우리가 그 추석날 무신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신날이다, 토생금이니까 대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무신이라고 하면 이런 뜻이죠.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신이란 글자는 큰 산 밑에 바윗돌이 있고 그 바위 안에
샘물이 솟을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국수니까 그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재산의 유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쌍에서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무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이번 추석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신날인데 만약에 오후쯤 되면 신유시가 됩니다. 신유시.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다 이야기를 다 하고 뭐라 그러죠? 차례를 잘 지내고 나서 오후가 되면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감정 싸움이 생겨서 부딪힘이 있는 날이니까 조금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수를 딱 보니까 구성수가 4예요. 그러면 대화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화상에 하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신이 주체가 되면 주도권자는 해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옷을 띠는 방관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날, 추석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묘미 띠들한테 이야기가 진행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남겨주면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무신날, 제가 개띠기 때문에 개띠부터 한번 봤습니다. 개띠는 좀 피곤한 날입니다. 피곤한 날이고, 주변과의 어떤 문제로 조금 뭐라 그러죠? 피곤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때 마찰이 생기면 뭐 이별이라 그러네, 이렇게 부딪힘이 문제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참아야 되는 날이고,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띠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눈치를 받거나 어떤 구설의 대상자, 이렇게 얘기되니까 양띠 같은 경우도 조용히 이제 방광하는 게, 방광이라 그러나, 그냥 쳐다보는 게 좋고, 괜히 훈시 뒀다가 싫은 소리 듣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숭이띠다 라고 하면 이제 생각은 많고, 생각은 많아요. 능력은 있다. 이것저것 시작은 안 했으나 생각은 많은 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또는 뭐가 있죠? 닭띠 볼게요. 닭띠는 조금은 스트레스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뭐라 그러죠? 눈총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닭띠 분들은 가급적인 뭐냐면, 주권은 나한테 있으나 너무 이렇게 나서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 참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쥐띠입니다. 쥐띠는 원행수가 있습니다. 먼 길 이동수가 있고, 이동해야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띠입니다. 범띠 신. 범띠는 이것도 저것도 결정을 못해서 갈등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말띠, 인사오일, 진사오, 말띠는 조금은 뭐라 그러죠? 조금은 괜찮은 날입니다. 말띠는 자기 능력을 조금
표출할 수 있는 날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진한다 그러면 해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석에 누군가 운세를 물으면 내가 내년 운이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셔도 크게 무리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약간의 손재수가 있고 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라 그러나요? 제가 이제 뭐 이 띠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또는 이제 좀 이따 구성수를 가지고 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띠, 돼지띠. 돼지띠는 아까 토끼띠였으니까 돼지띠. 좋은 일이 많다. 만사형통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그냥 야 내가 내년 운이 어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간략하게 크게 무리함이 없다. 무리함이 없다. 단 그 띠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던져줄 수 있는 어떤 요령이 필요한 그런 날입니다. 소띠입니다. 소띠는 준비된 것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집에 오시면 좋은 날입니다. 뱀띠입니다. 뱀띠는 무언가 일이 엉켜서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뱀띠는 조금 신유술해. 뱀띠는 조금 일이 엉켜서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구성수를 보니까 4입니다. 딱 이렇게 뭐냐면 4라고 이제 중궁이 들어왔어요. 4를 중궁에 놓고 보니까 송궁에 3이 오고 4가 오고 5가 오고 6이 오고 7이 오고 8이 오고 9가 1, 2 이렇게 딱 돼 있는데 4가 왔으니까 송궁이 깨집니다. 그럼 3이 깨집니다. 그러면 구성수 3은 이제 안파를 맞습니다. 안파를 맞으면 자신의 잘못으로 하려던 일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뭐 내가 일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결과치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안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구성수 6입니다. 6은 보니까 태궁에 있습니다. 태궁에 있을 때는 만약에 주변 정리를, 주변 관리를,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주변 관리를 잘했으면 올해도 크게 문제함이 없다. 그러나 주변 관리를 못했으면 시비 구설이 생기고 원망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러나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날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구성수 4입니다. 4는 중궁에 딱 왔습니다. 중궁에 오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함, 답답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중궁에 갇혔을 때는 사목인데 오토에 앉은 자리는 거기는 이제 뭐라 그랬죠? 부패한 땅, 습한 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궁이 왔을 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태이니까 무언가 안착이 안 되고 일이 쉽게 잘 안 풀리는 형태인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 봅니다. 구성수 4인 경우입니다. 이거를 그나 일진에 대비해서 일간별로, 아니 띠별로 보는 거하고 구성수로 보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볼 때 잘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유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성수 7입니다. 7은 4, 5, 6, 7. 어디 갔냐면 강궁 같습니다. 그럼 반전의 시기입니다. 반전의 시기, 어떤 상속의 시기, 주변의 덕의 시기 이랬는데, 신날이기 때문에 인신충, 팥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로 인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아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수 1입니다. 구성수 1. 1은 공궁에서 예쁘게 앉아 있습니다. 일수가 토에 앉아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은 있으나 일을 서두르거나 문제를 만들면 안 되고, 일 자체는 좀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뭐라 그러죠?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 둘씩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봄직도 합니다. 그 다음 구성수 5입니다. 건궁에 떨어졌습니다. 건궁에 떨어지면 뭐냐라고 하면 거의 6자리고 관자리니까 괜찮다. 윗사람이 도와주거나 아랫사람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큰 조직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석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무리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였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 또는 뭐냐면 저렇게도 되나? 라고 하는 경험치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내가 철학관을 차려해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연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경험치를 쌓으면 좋은 어떤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십사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